보유하던 아파트 단지에 믿기 힘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 한 명이 19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추락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사건, 서초 아파트 19층 추락 살인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31세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6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후 아파트 19층 높이에서 던져 살해한 사건.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약자 및 침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기록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30대 남성 김씨는 여자친구 A씨, 당시 26세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김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A씨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김씨의 과도한 집착을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A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김씨는 부엌에서 치칼을 들고 와 우리 같이 죽자고 하다가 겁을 먹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비상계단에서 A씨를 10여 차례 공격한 뒤 A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해 여자친구를 죽였으며 본인도 자살하겠다고 했으나 곧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취재진에게 A씨와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는 11월 19일에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김씨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22년 6월 9일 검찰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조징금 30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아직 20대인 평범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살인 직후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재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씨가 살인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 범죄인 점, 장래 재범의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검찰 또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환각 증세를 호소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적도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가상화폐 관련 노동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직업이나 업무 내용에 비춰 평소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심신장애와 관련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더군다나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를 가늠할 수 없다. 유족 또한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년 3월 11일 대법원 3부 대법관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의 판결이 팀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하지만 진실은 아파트 19층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은 때로 모든 진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고라도 작은 흔적 하나는 끝내 진실을 드러냅니다. 서초 아파트 19층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진실은 항상 그 뒤에 숨어 있는가? 지금까지 서초 아파트 19층 추락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이었습니다.